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창녕군이 얼마 전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국내 대표적인 내륙 습지인 우포늪이 국제적 습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창녕군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창녕군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포늪 따오기 보건위원회 이인식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창녕군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두바이에서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하셨고요. 인증서를 받아오셨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예, 이게 이번에 제가 가서 받은 인증서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세계 환경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하는 람사르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포늪이 있는 우리 창녕군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도와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또 경남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의 푸른 보석 우포에는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가 와 있고 또 철새들이 벌써부터 많이 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되시면은 창녕의 우포늪을 꼭 한번 방문하셔서 가을의 아름다운 서정을 만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우포늪과 오랜 시간 함께 하셨던 이인식 위원장님, 혹시 이번 소식에 남다른 감회가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저희들 경남에서 이 람사르 총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거기 참석한 170여 개국의 그 국가 정부기관하고 NGO라든지 지역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경남의 그런 람사르 총회 기억을.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수님과 같이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무대 위에까지 수상을 할 때 박수도 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죠. 네. 이번에 창녕을 비롯해서요, 순천, 제주, 인제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함께 받았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람사르 습지도시란 습지의 깔끔한 보존과 그리고 효율적이고 현명한 이용을 하는 그런 도시를 람사르 재단에서 선정을 해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창녕이 우포 때문에 세계에서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람사르 총회부터 생긴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이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런 계획과 준비들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인정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세계 7개국 18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중에 4곳이 우리나라 선정된 거고요. 이번에 처음 시행된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제안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람사르 당사국 총회는 3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회 때인 2015년도 우리나라와 티니지가 공동으로 발의해서 습지와 인간이 그리고 또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서 인정하다는 그런 제안을 하였는데, 그것이 채택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13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7개국 18개 습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창녕이 세계 최초로 그리고 또 인정 도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직접 두바이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다녀오셨잖아요. 예. 현지에서는 창녕 우포 늪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 뭐 저 자랑 같습니다만 한마디로 굉장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인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우포는 이미 10년 전에 람사르 당사국 총회가 대한민국 경남에서 열릴 때 그때 이미 우포가 람사르 총회의 배후 주 습지였습니다. 그때에 오셨던 분들이 우포를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심지어 따오기를 복원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170여 개국 약 800여 명의 시장 군수 또 전문가 또 NGO, NPO 또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우포와 따오기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위원장님.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세계인들이 우리 창녕 우포 늪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람사르 이 습지 도시 자체가 사실은 우포에 있는 그 세진마을이라는 거기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거기서 시범 마을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게 이제 전 그 사무총장이는 디에가 같은 분들이 직접 거기 오셔가지고 그 당시 윤석열 환경부 장관하고 같이 그 마을을 방문해서 시범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국제적으로 다 나라마다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되고 그리고 그 선정을 하는 데 대해서 중간에 찬반 논란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녕에서 또 정부를 향해서 제안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유럽 쪽에서는 우리 이제 이 창녕인들 보면 논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문화 자체를 잘 이해를 못했죠. 저쪽은 이제 주로 밀문화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항상 물이 있고 거기에 따오기라든지 많은 생명체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이런 곳이라는 것을 그들도 2008년 와서 여기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 내륙습지이고 또 이런 논습지 그리고 또 그 안에 많은 어부들이 직접 고기를 잡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새들을 보호하는 그런 선진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뭐 뉴스레터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니까 마침 이런 람사르 습지 도시가 이름이 불릴 때는 항상 우포늪이 제일 먼저 불립니다. 그리고 제주 동백동산 이 두 개가 이제 첫 시범마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18개 이런 나라들에 있는 지자체 장들뿐만 아니고 많은 그 정부 대표라든지 NGO들까지도 박수를 이번 대회 같은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 논점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 지자체장들이 많이 오셨고 또 거기에 람사르 사무총장도 상당히 자기로서는 빛나는 자리였죠. 그런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창녕군이 그동안 람사르 습지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함께하는 람사르 습지 도시 창녕이라는 비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함께하는 람사르 습지 도시 창녕 좀 긴데요. 이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된 의미는 굉장히 깊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간 습지의 보전 및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과 실행들이 아주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습지 도시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그 효과는 국제적으로 아주 인지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강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여지껏 습지를 대해왔던 그런 어떤 정책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습지를 보존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현명하고 효율적인 그런 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습지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발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창녕군도 지역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습지를 보존하고 또 그 아름다움의 보존 바탕 위에서 효율적이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또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역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함께 하는 건가요? 예,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모임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체 모임이 지역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관리위원회는 우리 창녕군과 낙동강유의 환경청, 그리고 경상남도 람사르재단, 그리고 창녕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군내에 있는 초등학교, 그리고 우포 생태교육원과 같은 그런 단체들이 우리 전문가이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함께 모임체를 만들어서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관리위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군민분들의 참여와 성원 덕분으로 이번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정 20년 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저 위원장님, 창녕군이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역할 어땠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앞에 우리 군수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저도 92년도 브라질 리우에 가서 환경운동가로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 민과 관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산학 협력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사실은 그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와서 제가 경상남도 그 의제 지역 의제 그 위원장도 맡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바로 그런 사례를 굉장히 잘 구현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전 말씀하신 우리 창녕군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낙동강 유역관리청, 그다음에 지역의 각 초등학교, 교육청 뭐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한 10여 차례 1년에 이상 회의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바른 방향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저도 그 과정만은 다른 어떤 그 람사르 그 도시 습지 도시보다도 철두철미하게 그 과정을 지켜왔고 또 그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일에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창녕군은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우포늪을 처음 보존할 때나 또 그다음에 이제 다우기가 들어오는 그 과정까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주민들이 이제 이런 그 우포늪이나 뭐 우리가 또 이웃 뭐 있습니다만 순천만 같은 걸 이렇게 잘 자연이 잘 보존된 것을 보니까 결국은 그게 많은 관광지가 되고 또 실제로 거기 오신 분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많이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일일이 다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좀 젊은이들도 지금 마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술, 문화 또 각 분야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새집마을 같은 경우는 40가구 정도였는데 최근에 젊은들이 20명 정도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인구 정책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촌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우포늪이라는 하나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예술이나 문화 또 역사적인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생산해내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제 이런 각계각층의 참여에다가 플러스하면 그런 새로운 이런 창작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좀 지역을 빛내고, 그분들이 결국은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스포트제 해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지역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군수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지역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정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논습지 프로그램, 그리고 또 습지 기자단, 그리고 우포늪 환경 정화 활동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포 생태교육, 그리고 또 주민 모니터링, 외래종 제거, 그리고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 활동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렇게 많은 활동들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 또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이제 그 우포늪이나 이미 순천만 2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내륙 습지에 우리가 지금 우포늪 같은 경우는 남자의 역할, 순천만은 어머니의 역할, 뭐 이런 것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생태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많은 기관들이 협력해서 조사하고 관찰하고 주민들이 직접 사진도 찍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 조사를 하고 또 특히 이제 어부들이 이제는 그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금 가보면 우포늪에는 굉장히 기름이나 큰 거는 안정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죠. 과거는 거기를 굉장히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쉽다고 하면 제가 사실은 이제 람사르 총회 당시에 김태호 지사라든지 많은 또 지자체 우리 분들하고 협력해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게 2008년 이후 10년 어떻게 이제 우포늪을 발전할 건가 하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자료 때문에 사실 제가 우포에 들어갔는데 그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행정의 그 당시 경상남도라든지 이런 협력들이 좀 제대로 안 돼서 사실은 뭐 굳이 비판을 한다면 우포늪뿐만 아니고 그 자연 보고들이 제대로 이 보존이라든지 관리 이런 정책들이 좀 미흡했던 것들을 이번에 새로 이제 군수님 오셨으니까 특히 생태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 그다음에 이 부곡 같은 이런 관광 휴양 도시 같은 걸 총체적으로 지금 보고 계셔서 저는 뭐 그런 점을 앞으로 잃어버린 저는 10년을 다시 10년을 좀 더 힘있게 좀 나갈 수 있겠다. 뭐 그런 기대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창녕뿐만 아니라 순천, 제주, 인제도 람사르 네. 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세 도시는 어떤 이유로 또 인증을 받은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뭐 대암산 용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산지 습지에 최초 이제 인정을 받은 곳이고 거기는 강원도 같은 데는 굉장히 이 산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감동을 받을 만큼인데 그분은 그 일에만 10년 정도 마을 주민들 협력을 끌어내고 해서 그 작은 마을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생태 관광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그 공무원의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잘 알려진 순천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만 거기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171명입니다. 우리는 한 뭐 10명이 내릴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체계를 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만 1000개 이상 창출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충분히 우리도 그런 식으로 람사르 총회의 그 성과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그 자료고요. 그다음에 제주 동백동산은 거기가 제주라는 그 특정한 그 동백동산 안에 있는 작은 습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 지역 주민들 그걸 전부 다 나무를 이용하거나 과거부터 오랫동안 그 속에 살아왔던 삶 속에서 똘똘 뭉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작은 분교 같은 것들도 잘 활용해 가지고 지금 서울이나 이쪽에서 오히려 유명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아이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지금 지역의 전통이나 지혜 같은 걸 살려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참고로 배워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4개 도시 앞으로 더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 람사르 총회 그 현장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온 공무원 그리고 4개 지자체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앞으로의 상생 발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윈윈하기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렇게 4개 도시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일도 중요하겠죠? 네, 뭐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4개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이미 제가 경남교육청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경남교육청의 교육감이 최근에 이제 앞으로 군수님에게 정식 제안을 할 겁니다만은 돈을 한 200억 정도 마련해서 오히려 창녕군이나 또 다른 시도라든지 교육부하고 대응 투자가 되면 거기다가 우리 청소년들의 교류 프로그램들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람사르 습지 도시 중에서 18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 교류 센터 같은 것을 우리 창녕군에서 만약 가지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큰 성과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람사르 습지 도시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수님이 이제 이 우포늪은 항상 그 세계에서 첫 번째 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류가 결국은
국제 교류이고 또 때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음식, 좋은 또 어떤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봐서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앞에서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제주, 순천, 인제 중에서 우리 창녕군이 벤치마킹 할 만한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순천만 같은 경우는 한 900만 정도가 지금 이미 방문객이 넘은 것으로 어제 아래 또 언론 보도가 있었고 한 1,700억 정도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미쳤다고 하는데 특히 거기에 저는 주목하는 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기획을 잘하고 또 중앙정부에 돈을 잘 얻어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순천국제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2천억 가까운 돈을 6개 기관에 대형 투자를 끌고 갔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것은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은 이쪽에서 기획팀들이 투자 유치 같은 걸 소위 말하면 자연을 통한 농업을 통한 이런 것들 이제 투자 유치 같은 것들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저는 우포늪이 오히려 더 빨리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또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질을 이제 우리가 높이는 차별성을 높이는 이런 전략으로 좀 가면 우리가 그 순천만의 그 내용하고 우리 우포늪이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이용만 한다면 우리가 굳이 새로 뭐 작은 공장들 유치해서 먹고 사는 시대보다 자연과 문화, 뭐 역사 이런 관광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그래 봐서 순천만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람사르 창원 총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네.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경남의 습지들이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과거에는 이 습지 보전만 전문으로 한 운동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포는 제가 이제 뭔가 운동가들이 이 좀 잘 보존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제로 늘 이게 싸움만 하는 사람 같이 비춰서 저는 우포에 가서 뭔가 하나 모델을 만들어내서 우리 운동가들도 이렇게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행정과 협력해서 좋은 운동의 성과를 나타낸다 이런 생각만 하고 저는 한 10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그겁니다. 우리 남해안에 굉장히 사천이라는 강포마늘 하동의 그런 우리 하동 이런 모래톱이라든지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좀 더 람사르 습지도 좀 넓히고 그렇게 해서 또 청소년들 교육의 장도 마련하고 또 다른 교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저는 당시에 이제 이 경상남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뭐 저야 행복했죠. 오픈업 안에 있으니까 늘 뭐 자연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새로운 우리 이제 그 김경수 지사님 오셨으니까 그분도 뭐 봉화마을에서 그 자연하고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우포처럼 전략을 좀 마련해가지고 잘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요. 이 창녕군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선정되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람사르 습지 도시로 선정이 되면 뭐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예, 첫째로 대외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확실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람사르 당사국 총회는 세계 환경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단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대외적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람사르 상징 브랜드를 우리가 6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 우리 경남에서 람사르 총회가 열렸을 때 그때 세계 각국의 기초단체장 또 교수, 전문가, NGO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 도시로 선정된 게 그분들의 홍보나 또 그분들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 창녕군이 더욱더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습지 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창녕의 친환경 브랜드 그리고 또 이미지 그리고 또 창녕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들이 더욱더 그 가치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기준 있는 거죠? 예, 한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다시 선정을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규정에는 한 번 인정받으면은 6년간 그 효력이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6년간 계획된 사항들을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깔끔한 보존과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현명한 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검 사항들을 보고 6년 후에 다시 평가해서 그 요건에 합당이 되면은 다시 재인정을 받게 되고 그 요건에 들지 않으면은 탈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그러면 인증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셔야겠는데, 자 이게 국제적인 이제 도시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날 람사르 당사국 총회 장소에서도 저희들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 온 그 중앙정부 공무원들과도 같이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앞으로 이 인정 기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며 또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또 저희들도 이 습지 정책과 관련해서 또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네. 자, 위원장님은 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어떤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현재 저기 우리 군수님 지금 요 보면 지금 따오기를 달고 계시거든요. 따오기 전도사신데 사람 만나면 저걸 이제 다 달아주는데 사실은 이제 저 따오기에다가 옆에 지금 안 달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람사르 습지도시가 되면 여기에 람사르 소위 상징물 또 로고가 우리 몸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더 달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따오기 실크로드라고 중국이 표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에도 주고 또 일본에도 줬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자기들이 실크로드 길이었는데 이제는 따오기 외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높게 해서 이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한중일 간의 무역도 하고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본래 우리가 이 우포늪이나 이쪽은 창녕은 본래 늪뿐만 아니고 자연이 굉장히 낙동강에 이게 세 개의 국가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이 있습니다. 합천에서 내려오는. 그 다음에 저쪽에 진주에서 내려오는 남강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국가 하천을 세 개를 갖고 있는 건 우리 창녕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물론 사람의 이동도 옛날 같은 그 고속도로 역할을 했으니까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생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도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지정학적인 거하고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묶어서 특히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큰 줄 당기기를 했습니다. 그 바로 어령, 함안, 창녕이 공동으로 그 백사장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 그게 다 지금 남아 있거든요. 창녕에. 다만 그것을 이제는 다시 정리해서 하나의 이런 람사르 브랜드가 되면 그걸 갖고 이제 생태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것도 이제 사람의 삶에까지 가치까지도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또 이렇게 예산 지원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갖고 국제화시키고 세계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 우포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홍보 효과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니까 이제 창녕군의 환경 정책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친환경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된 것을 점해서 더욱더 환경 친화적이고 또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치중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흔히 우리 창녕을 물의 도시 또 물의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국내 최고의 온천수 부곡 온천이 우리 창녕에 있고 그리고 또 낙동강을 우리 창녕군이 약 62km 정도 그렇게 제일 많이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습지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포만 사실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 내에는 저수지 말고 정말 우포와 번갈 수 있는 그런 습지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정 이미지를 우리 창녕군 전체의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산업 폐기물이나 또 생활용수도 앞으로 지천으로 흘러드는 부분, 그리고 또 깨끗한 환경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강화해서 깨끗한 자연 환경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장님 환경운동 오래 하셨고요. 지금 우포늪을 지키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군수님의 이런 새로운 환경 정책 뭐 또 바라시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군수님이 이 군수로 되시기 전에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저는 생태 미래를 창녕군의 미래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군수님은 이제 지역에 또 계시니까 그때는 문화 관광 쪽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뭐 또 지역 국회의원도 그 당시 참석을 해서 우리가 미래 비전을 그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군수님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건 지금 뭐 구상 중이시고 그거 할 겁니다만 제가 굳이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그 서울시장이 그 출신이 장마면입니다. 지금 뭐 아마 군수님하고도 지금 뭐 같은 동네실 텐데 저도 그 바로 너무 어릴 때 거기서 소를 먹이고 살았던.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영남 제일뜰이라 그래가지고 낙동강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 섭지를 가지고 있어 논섭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추억 때문에 사실 어쩌면 지금도 그 이런 우포늪을 보존하고 또 그다음에 따오기를 복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먹고 사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하나의 그 방향이다 이렇게 믿어서 특히 그 대목늪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리정원이라고 거기에 그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입니다. 그 아래 보면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 왕부들 군락지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늪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군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 하나로 필요하면 람사르 사이트도 만들고 람사르 사이트를 많이 만들면 뭡니까? 국가로부터 또 많은 지원도 하고 또 그럼 인근 주민들도 그런 데서 람사르 마을이 되어가지고 또 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뭐 언제까지 우리가 현재 지금 쌀농사 이거까지만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데 아마 많은 정책들 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기 싶고요. 저도 이제 제일 고민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농업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가 오면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운동가인 저희들이나 또 뭐 공무원들이나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는 창녕군이 가야 될 방향은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역사 이런 생태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이제 좀 힘을 쏟아서 나가시면 저도 열심히 또 도와드리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우포늪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따오기지 않습니까? 야생 방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언제 방사를 하는 거죠? 예, 내년 4 내지 5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방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 우포 따오기는 2008년도 중국으로부터 한상을 들여와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363마리의 건강한 따오기를 복원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창녕의 푸르고 맑은 자연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람사르 공식 섭지 우포 인근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우포늪 일원에서 따오기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야생 방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 따오기 야생 방사 기대가 좀 크실 것 같은데 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점은 또 우려가 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사실 올해 그 따오기 야생 방사 계획이 사실은 군수님 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을 좀 모시고 우리가 뭐 전후 국가 예산이라든지 또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을 모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못 모셨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군에서는 내년으로 지금 미뤄놨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런 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우포 따오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한 자리 머물지는 않잖아요. 뭐 이게 우리는 이름은 우포 따오기니까 우리는 원조지만 뭐 우리가 말하면 봉화도 갈 수 있고 고성도 갈 수 있고 뭐 많이 가면 평양도 갈 수 있고 저는 또 뭐
중국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정책 마련.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우포 따오기를 만들고 여기에 복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술적인 디자인 창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력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우포가 원조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건 있죠. 지금 사실은 요즘에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들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도 사실은 그건 그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나는 지점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땅을 팔 때는 국가가 다 지자체라도 확보해 두었다가 더 많은 이제 야생 자연공원 같은 것을 우포 높은 보전 지역이지만 이 따오기가 움직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그걸 거점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그 토지들 이용해서 먹고 사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LH 같은 데 가서 PPT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LH 같은 데서도 이런 자연을 모델로 한 주택 같은 걸 좀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냐 하고 제가 가서 설명도 하고 그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국가라든지 지자체 이제 이 장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서울로 뭐 필요하다면 이런 투자를 유치해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저는 제일 그게 좋겠다고 보는 거죠. 네. 따오기 복원 사업의 전반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 두 분 다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작년 우포 따오기 방사 준비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야생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야생 상태에서 따오기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의 조성입니다. 그리고 또 치료구조센터 건립 등 현재 많은 노력을 하여서 4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따오기가 다시 창녕의 깨끗하고 맑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의 협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따오기가 창녕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어디까지 날아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내년에 따오기 방사 이후에 혹시 따오기를 발견하게 되시면은 보호해 주시고 또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사실 그동안 한 10년 동안에 지역에 그 뭐 제일 고생한 게 공무원들이나 거기 사육시설 안에서 일을 한 사육사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 또 후원하시는 보건 후원회도 있고 또 바로 아까 제가 새집마을을 여러 차례 들면서 그 새집마을 같은 게 따오기를 품은 마을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거기다 모심기 같은 걸 계속하면서 한 번도 약을 뿌리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 미꾸라지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지역에 4개 지역에 그 면회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그런 어린이들 10년 동안에 늘 와서 거기에다가 논에 벼도 심고 미꾸라지를 하고 뭐 새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합심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이제 결과물로 나와 있으니까 다만 이 따오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서식지 확보 부분은 우리가 군만의 노력은 안 되거든요. 그게 경상남도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동북아시아에 따오기를 복원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군수님 말씀대로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창녕군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창녕군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 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예, 우리 군에서는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또 청정한 그런 자연 상태가 유지되는 창녕군과 또 습지가 보존하도록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더 한층 우리 창녕의 자연 환경과 그리고 또 주변 환경들을 더 깨끗하고 청정하게 보존을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효율적이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서 우리 창녕의 브랜드 가치와 또 우포늪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창녕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늘 이제 꿈꾸는 사람이라서 이제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시 재생 모델은 정부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농촌은 이미 피폐해 들어가고 제 이웃만 해도 주민들이 뭐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릴 정도로 동네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연이 뛰어나고 이런 농업이 발달한 이런 지역을 도시 재생 모델을 정부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가장 적극적인 곳이 우선에 우포늪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관계 기관들이 좀 관심을 갖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결국은 제가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자연하고 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따옥이라든지 우포늪의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을 연구하고 거기서 실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문화예술적으로 창조도 하고 또 그걸 디자인해서 상품을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미래를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우 청년군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포늪 따오기 보건위원회 이인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경정책은 무조건적인 보전만이 능사는 아니고 보전과 함께 현명한 이용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함께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창녕을 내세운 창녕군이 주목받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